곰팡이가 핀 다용도실과 방에서는 벽과 바닥에 핀 곰팡이를 없애기 위한 공사 한창입니다. 가족이 마시고 씻어야 할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 설치된 수돗물 필터는 사용한 지 보름 만에 붉은 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또한 이미 차들로 포화 상태인 주차장은 이중 주차로 매일 주차난에 시달립니다. 일단 아무래도 노후된 아파트다 보니까 배관이 낡았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그 필터가 굉장히 긴 필터인데도 순식간에 한 달 만에 갈색으로 변해요. 게다가 처음 딱 왔을 때 작은 방 벽이 썩어 있었어요. 근데 산지 1년 만에 그 방이 전체가 다 썩었어요. 계속 또 주차 문제로 또 싸우고 접촉 사고 문제로 또 싸우고 경찰들이 계속 오고 그리고 뭐 우리 단지 그 초입구에 있는 그 두 개 동은 또 일반 통행이에요. 한번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화재 시에 그리고 뭐 이사짐차, 재활용차, 뭐 택배차 뭐 이런 차들이 들어가면 다 뒤로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상당했습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가 가진 불편함은 단순히 작은 불편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지금 마주보는 산 쪽에 불이 한번 났었고 하나는 바로 이쪽 동에서 불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두 건 다 여기에 차량이 주차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됐어요. 사람의 삶에 있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집. 하지만 이곳의 주민들은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집에서 삶의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현실과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현장 토착 사실은에서 알아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아파트는 지난 1986년 준공된 광명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올해로 지은 지 34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현재 아파트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광명시 노후 아파트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명시 노후 아파트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광명시 의회의 안성환 시의원을 만났습니다. 이게 보통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지어진 건데 당시에 그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일환으로 지어지게 됐는데 당시에는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짓기에 급급했던 거고 그로 인해서 30년이 지나버리고 난 뒤에 보니까 건물은 좀 튼튼하다 해도 소프트웨어인 난방, 배관, 특히 주차시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주거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 안성환 시의원에 따르면 하안동, 철산동에만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2만 4천여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아파트 시설 노후화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은 안성환 시의원에게 주민들이 겪는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삶의 질의 저하죠.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사는데 가장 크게 들어가는 부분인 난방, 배관, 온수관, 급수관 뿐만 아니라 가스관까지 굉장히 노후화돼서 폭발 위험까지도 있고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이제 저거죠. 주차란. 여기 아시다시피 보시면은 주차가 꽉 차 있어서 소방차 진입도 어렵습니다. 화재가 나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응급차가 들어와도 돌려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안성환 시의원은 노후 아파트가 가진 문제점이 주민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안성환 시의원은 최근 시정 질의를 통해 하안동, 철산동의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광명시 노후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물의 시설이 노후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까지 위협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노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광명시 철산 주공 12단지에 7년째 거주 중인 김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제작진은 김지연 씨에게 주민으로서 느끼는 노후 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민원 대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외벽, 누수, 균열, 세대 간의 오화수 간 그 배관 터진 거 그런 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녹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녹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우리 단지 그 초입구에 있는 그 2개 동이 그 구석진 동은 한번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요소요소에 불안한 어떤 불편한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김지연 씨는 현재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외벽 누수와 균열, 녹물 문제, 주차 문제 등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은 직접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박세영 씨가 소유 중인 집은 1층입니다. 집에 들어서자 한참 공사 중인 작은 방이 눈에 띕니다. 제작진은 집주인인 박세영 씨에게 작은 방을 공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죠. 곰팡이가 조금 있긴 했어도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죠. 처음에는 그냥 그거 수리도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곰팡이가 사방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박 씨는 곰팡이의 원인을 알기 위해 누수 탐지까지 해봤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은 박 씨에게 누수 탐지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길래 또 한 번 더 했어요. 했는데도 누수가 없대요. 근데 벽은 점점 더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처음에는 바닥만 이렇게 모퉁이로만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구 다 젖고 중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실 가서 지하실 좀 가보자고 했더니 지하실에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습기도 차고. 2차례에 걸친 누수 탐지 결과에도 누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벽은 젖고 곰팡이는 생겼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이곳에 1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인 박혜진 씨에게도 불편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고요. 저희 아이는 지금 친정에 가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이 집에서 거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처음 생긴 순간부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봤었거든요. 개인이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퍼지더라고요. 집에서도 마스크를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혜진 씨는 곰팡이 때문에 아이의 호흡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아이를 잠시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박혜진 씨는 곰팡이만 문제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필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특히나 아이 있는 집은 부엌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수도꼭지까지 필터를 다 달아요. 근데 저희는 그 비용이 여기 오면서 훨씬 더 많이 들고 전에 살던 집은 3개월에 한 번이나 2, 3개월에 한 번씩 그 집도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필터를 교체해요. 근데 그 필터가 굉장히 긴 필터인데도 순식간에 한 달 만에 갈색으로 변해요. 필터를 안 쓸 경우에 그 녹물로 아이를 씻기는 거기 때문에 수도꼭지까지 다 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박혜진 씨는 집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물을 그냥 쓸 수 없어 집의 모든 수도꼭지에는 수돗물 정화 필터를 달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필터를 교체하다 보니 필터 교체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실제로 박혜진 씨가 보름 정도 사용한 정화 필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갈색으로 변한 필터가 눈에 띕니다. 만약 필터를 달지 않았다면 주민들은 이런 녹물로 밥을 짓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제작진은 박혜진 씨에게 이런 녹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네, 계절에 상관없이 그렇고요. 특히나 여름에는 단수를 항상 일주일 이상 해요. 근데 단수를 마치고 나서 다시 물이 나올 때는 그때 녹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여름에 특히 심하고 다른 때는 늘상 녹물이 항상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18년에 철산동과 한동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심각한 녹물 문제를 겪으며 당시 시청에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박혜진 씨에 이어 이곳 아파트에 12년째 살고 있는 최호근 씨를 만나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주차 부분이 제일 크고요. 지금 현재 이곳이 주차가 처음에 설계됐을 때가 0.67대 정도, 그리고 확장을 내부적으로 입대위에서 한다고 해서 늘린 게 0.7대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가구들이 2대 이상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가 힘들고요. 첫 번째는. 최호근 씨는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주차 문제라고 했습니다. 제작진이 단지를 찾았을 때 비교적 주차량이 적은 대낮에도 이중 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에도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 이곳은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을 경우 현행 소방법상 처벌도 가능한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용원 씨는 지난 6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화재가 제가 알고 있는 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마주보는 산 쪽에 불이 한번 났었고, 하나는 바로 이쪽 동에서 불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2건 다 여기에 차량이 주차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재 진압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최호근 씨의 말을 확인해 보기 위해 관할 소방서인 한 119 안전센터를 찾았습니다. 제작진은 한 119 안전센터의 김신 제3팀장에게 지난 6월 해당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와 출동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2단지 7층에서 화재가 났다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아파트 12단지에 진입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낮인데도 이중 주차가 되어 있었고, 이런 모퉁이 같은 부분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여러 번 꺾어서 이렇게 진입했던 것 같습니다. 김신 팀장의 말에 따르면 다행히 지난 6월에 있었던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한 119 안전센터 협조로도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소방차 진입 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주차량이 적은 오후 2시경 소방차가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고 아파트 한쪽의 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중 주차된 차들로 가로막힌 소방차에서 소방대원이 내립니다. 소방대원은 다른 차에 소방차가 부딪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손짓하고 소방차는 그에 따라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합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 화재 상황이었다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피해는 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지 김신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저희들이 항상 모든 직원들이 내려서 좌우 측면을 다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소방대원들이 또 먼저 그 현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신 팀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에서는 이런 일이 적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에 관한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된 이제 소방시설로 인해서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새로 신설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담 없이 가서 소방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파트 소방시설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신설 아파트에 비해서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후된 아파트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문제는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느끼는 고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고충은 생각보다도 훨씬 다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노후 아파트의 문제점 중 가장 많은 이야기는
노후화된 배관으로 인한 녹물 그리고 주차 문제입니다. 제작진은 주민들의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지 광명시 도시재생과 김영진 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 초래와 외벽과 옥상 누수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엘리베이터 잦은 고장 발생 및 노후된 중앙 난방 보일러가 잦은 고장으로 많은 유지보수 비용 지출이 발생하고요. 겨울이면 세대별 난방 불균형 발생 및 노후된 배관으로 그리고 콘크리트 등 주요 구조 부분 균열과 탈락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광명시 또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고 최근에는 노후 온수관 교체 비용의 일부 지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성환 시의원은 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2년 전에 조례를 이제 온수관 지원 조례를 해서 시에서 일부 좀 지원하게끔 해서 맑은 물이 공급되게끔 노력을 해왔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동안 진도가 안 나갔었죠. 그래서 올해에 5억 예산을 투입을 해서 2개 단지를 이번에 온수관 교체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전체 단지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계속 수선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관리비가 전국 최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된 겁니다. 안성환 시 의원은 노후 온수관 교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 역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것이기에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작진은 김영진 팀장에게 다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인근의 주차장 확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인근의 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깊이 파괴되면 구조적으로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인위적으로 파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공사나 설계에서 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공을 하겠지만 그에 따른 이제 그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 팀장은 구조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부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할 수는 있지만 지하를 파는 시공이 진행될 경우 많은 주민들이 건물 안전에 관한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작진은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이자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인 권대중 교수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팝니다. 단지 내 정원이나 또는 뭐 단지 내 외부 주차 공간을 지하로 파서 건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 건물 지하까지 파는 공법은 개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하 건물 밑에까지 팔 때 비용이 좀 상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단지 내 토지를 그 지하로 1층, 2층으로 파서 주차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대중 교수는 기술적으로 주차장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며 광명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도 충분히 지하 주차장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자비를 들여 정수 필터를 설치하고 집안을 고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도 하고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끼며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일까요? 현재 노후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노후된 아파트 개선책으로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30년이죠. 하지만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는 2018년 2월 20일 강화된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는 크게 4가지로 주거 환경이 15%,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25%, 구조 안전성 50%, 비용 분석이 10%를 차지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평가된 안전진단 평가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30점 이하인 2등급은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31점에서 55점인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됩니다. 56점 이상인 A에서 C등급은 재건축이 불가합니다. 2018년 강화된 평가 기준 비율을 개정 전으로 비교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비중에서 20%를 차지했던 구조 안전성은 50%로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은 40%에서 15%로 그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주민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작진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물리적인 노후화, 기능적인 노후화, 경제적인 노후화, 이걸 잘 안분해야 되는데 이 안전진단 중에서 구조안전진단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건축 연한이 된다 하더라도, 재건축 연한이 된다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은 재건축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제작진은 이렇게 구조 안전성 평가 비율이 커진 이유에 대해서도 권대중 교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투기가 일어나서 개발 이익을 향유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재건축하게 되면 개발 이익은 당연히 있죠. 우리는 부동산 거래가 자체가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를 거래하거든요. 재건축 오래된 연한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재건축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고 있고요. 권대중 교수는 정부가 자원 낭비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구조 안전성 평가 비율을 높인 것 같다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권대중 교수는 주민 삶의 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또 화재 발생이 있을 때 진압도 어렵고 이것도 사실 예측해서 재건축을 결정해야 되는데 건물에 대한 안전도만 평가해서 재건축을 실시하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건물에 대한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있던 기능보다는 점점 더 고급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홈으로 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것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작진은 재건축이 어려워질 경우 리모델링 방법은 어떨지에 대해서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김영진 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우리 15층 아파트들은 벽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벽식 구조라는 것은 벽 자체가 내력비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변경하거나 뚫거나 이럴 때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면 형태가 어려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수직 중축을 할 때 기초 자체가 기존에 약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작진은 안성환 시의원에게도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전국적으로 별로 경제성이 없고 시행되는 경우가 성공 사례가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급하니까 수도관, 온수관, 가스관 이렇게 교체하다 보면 그 수선비 비용이 너무 매몰된 비용이 됩니다. 향후에는. 그래서 삶의 질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거다, 향상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김영진 팀장과 안성환 시의원은 리모델링이 가능은 하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제작진은 권대중 교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물론 도시매축환경 정비법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지방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전체 세대 수의 약 17% 이상을 임대주택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대에 살고 있는 사람 수만큼 지어도 됩니다. 광명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 임대주택을 조례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광명시가 이를 좀 더 완화해서 조합을 좀 지원하면 사업이 좀 잘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에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발표할 내용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높이를 완화하는 쪽으로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도 완화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재건축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노후된 배관과 주차 공간 부족, 이로 인한 소방 안전 문제 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택하든 주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집은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후 아파트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들 간의 합의, 지자체의 협력, 그리고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도착 사실은이었습니다.